오늘은 블로그 제휴 마케팅 수익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휴 마케팅은 단순히 쿠팡 파트너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수십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제에 따라서 애드센스 수익보다 제휴 마케팅 수익이 훨씬 더 큰 블로거도 있죠. 오늘은 실제로 제휴 마케팅을 사용하면서 상위 노출이 되는 사례를 보여드리고 올해 12월부터 바뀐 블로그에 사용하는 대가성 광고 문구 정책의 변화, 마지막으로 제휴 마케팅을 블로그에 사용하는 방법까지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같은 웹사이트형 블로그에서는 애드센스 수익이 가장 유명한 건 맞지만 방문자 수 대비 상대적으로 광고 수익이 높은 건 금융, 자동차, 부동산 등 광고주가 판매하는 서비스, 상품의 가격이 비싼 일부 고단가 키워드에 한정적이죠. 하지만 주제에 따라서 애드센스보다 다른 수익이 더 큰 블로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휴 마케팅인데요. 쿠팡 파트너스만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제휴 마케팅만 해도 30가지 종류가 넘습니다. 개인 블로거가 보통 제휴 마케팅 수익을 많이 내는 영역은 제품 리뷰, 여행 쪽이죠. 특별히 IT 제품을 전문으로 하거나 전문적인 여행자가 아니더라도 살다 보면 뭐든 구매하게 되고 한 번씩 여행도 다니기 때문에 서브 주제로 같이 가져가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구글의 직장인 키워드 추천 검색해보시면 올해 5월에 제가 쓴 글이 보이는데요. 다나와 노서치 같은 전문적인 가격 비교 사이트와 경쟁하긴 쉽지 않죠. 하지만 그렇게 치면 블루오션은 없습니다. 개인 블로거도 사이트 신뢰도를 잘 쌓으면 이렇게 인기 키워드에서도 상위 노출이 될 수 있고요. 최근에 제가 쓴 여행 예시를 하나 더 보면 제가 발리 여행 준비를 하면서 쓴 글인데요. 글 쓴 지 일주일, 2주일만 해도 구글 상위 노출이 잘 되죠. 내 블로그에 글을 쌓고 사이트 신뢰도를 쌓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면 블로그를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숙박 상품을 제휴 마케팅으로 반응형 형태로 넣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숙박 어플 아고다랑 연계해서 제휴 수익을 공유받기도 합니다. 제휴 마케팅 수익은 적으면 1%에서 많으면 10%가 넘는 상품도 있고요. 조건이 다양합니다.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애드센스 수익보다 훨씬 많이 버는 분도 있죠. 너무 애드센스의 고단가 키워드만 쫓아다니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블로그를 하는 게 재미도 없고 오래 지속하기도 어렵거든요. 일상에서 수익화를 연결할 수 있어야 블로그를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글 상단에 보면 대가성 문구를 기재하고 있는데요. 쿠팡 파트너스를 쓰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11월 이전에는 글 하단에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서 수익을 지급받습니다 라는 제휴 문구를 넣어도 됐었죠. 하지만 최근 2024년 12월 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가성 광고 문구 지침을 변경하면서 블로그 하단에 넣던 대가성 문구를 글 제목이나 블로그 본문 최상단에 기재해야 합니다. 물론 글 제목에 광고라고 넣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본문 상단에 넣으실 때는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더 크게 하거나 글자 색을 다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색상이 지정된 건 아니고요.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문구만 있어서 회색 계열로 의도적으로 잘 안 보이게 하는 게 아니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직접적인 현금성 수익이 낮다 보니까 협찬, 제휴 마케팅을 활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대가성 문구 정책 변화에 대해서 11월부터 큰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 유저분들은 아직 이 정책 변화를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처음에 유료 광고를 붙이고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거부감을 느꼈지만 지금은 유료 광고를 붙이고 당당하게 소개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은 것처럼 블로그에서도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대가성 문구를 명확하게 표기하는 게 소비자에게도 블로거에게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휴 마케팅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개인 블로거가 사용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제휴 마케팅을 몇 개 소개해드리면 쇼핑의 쿠팡 파트너스, 알리익스프레스, 숙박 어플의 아고다, 트립닷컴, 도서의 예스24, 교보문고가 있죠. 이런 제휴 마케팅을 각각 어필리에이트 사이트에 가입해서 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엄청 귀찮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제휴 마케팅을 한 사이트에 할 수 있도록 대행하는 사이트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링크 프라이스, 애드픽이 있죠. 가입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링크 프라이스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서 무료 회원 가입하시고 어필리에이트 들어오면 제휴 마케팅을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쭉 나오죠.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제휴 마케팅에 자동 승인 클릭하면 이렇게 승인 완료로 바로 바뀌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고다라고 하면 링크 생성 누르고 들어가서 아고다 사이트에 있는 숙소 링크를 복사해서
딥링크 URL란에 넣고 변환 눌러주시면 이렇게 제휴 링크가 나오는데요. 너무 주소가 길어서 보기 싫으시면 링크 변환 누르고 이렇게 나오는 주소를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링크를 넣어서 들어가 보면 CID 숫자가 나오죠. 내 제휴 링크를 통해서 연결된 페이지라는 의미고요. 이렇게 방문한 유저가 구매하면 블로거가 수익을 공유받는 구조입니다. 쿠팡 파트너스나 아고다 이런 제휴 마케팅을 할 때 보통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블로거에게 주는 제휴 마케팅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쿠팡에서 1만원에 판매하는 상품을 블로그에 있는 쿠파스 링크를 통해서 사면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동일하게 1만원입니다. 쿠팡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마케팅 수수료를 부담할 테니까 쿠파스에 내 상품을 등록해줘 하고 동의를 한 상품만 제휴 마케팅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인기 있는 브랜드는 쿠팡 파트너스에 참여하지 않죠. 아고다처럼 회사가 마케팅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소비자가 더 비싸게 예약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 소비자가 제휴 마케팅을 통한 링크에서 더 비싸게 사게 된다면 블로거들이 엄청 욕을 먹겠죠.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정상적인 좋은 제품을 제휴 마케팅을 통해서 내 블로그에 소개하는 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내가 실제로 구매해서 사용해본 상품을 제휴 마케팅으로 사용하면 더 좋겠죠. 물론 이렇게 반응형으로 넣으려면 조금 공부를 하긴 해야 하지만 제가 방금 보여드렸듯이 다양한 제휴 마케팅을 이용하는 것 그 자체는 어렵지 않고요. 이렇게 버튼을 활용해서 넣어주시면 클릭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정말 중요한 건 기술적으로 제휴 마케팅 어떻게 넣느냐가 아닙니다. 버튼을 통해서 가시성을 좋게 하고 클릭률을 높이는 건 금방 배울 수 있죠. 문제는 그렇게 기술적으로 다 갖추어도 내 글이 노출이 되지 않으면 트래픽을 얻을 수 없다면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미 이렇게 상위 노출되고 있는 블로그 보면서 챗GPT한테 SEO 맞춰서 글 써줘, 이 글이랑 비슷한 구조로 글 써줘, 이 글에서 더 보완해서 써줘 하면 이론적으로는 잘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시면 블로그 전체가 유사문서로 잡혀서 구글, 네이버에서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구글과 네이버 검색 엔진에서 발표하는 정책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이버의 검색 정책을 공지하는 서치앤테크를 보면 사이트의 신뢰도가 높은 출처를 더 많이 노출시켜준다고 하죠. 최근에 발표한 구글 CEO의 검색 정책 관련 내용을 봐도 내년에는 AI로 찍어내는 양산형 글이 훨씬 많아질 거기 때문에 검색이 더 가치 있어지려면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별해서 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I로 글 찍어내는 블로그는 결국 저품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단순히 기술적인 세팅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내가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로 가공해서 하나의 콘텐츠로서의 기록을 하는 거죠. 논리적인 부분, 정보성의 영역은 AI의 도움을 받으면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저 AI가 작성해준 내용을 조금 다듬는 방식으로 의존하게 되면 내년에는 점점 블로거로서 살아남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제 카페에서 같이 글 쓰시는 분들 보면 다 블로그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블로그를 공개하면 공격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다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블로그 공개에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글감을 잡고 구조화하는 연습이 잘 되면 굳이 광고주를 위한 대출, 지원금 같은 고단가 키워드 쫓아다니지 않아도 한 달에 50만원, 100만원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 노출, 방문자가 늘어나면서 블로그를 성장시키면 점점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게 재밌어지죠. 이렇게 기록을 쌓아 나가면 나만의 포트폴리오가 되고 블로그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도 유리합니다. 블로그로 수익은 많이 내고 있다는데 블로그랑 글은 절대 보여줄 수 없다고 하면 그냥 온라인상에서는 우와 고수님 소리 들을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는 다음 단계로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제휴 마케팅도 남용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면 상업적 블로그로 인식돼서 구글, 네이버에서 노출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을 충분히 알아보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혼자 글쓰기 심심하시거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 다른 분들 블로그 보고 공부하시거나 카톡방에서 소통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